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혹시 지금 착석 못하신 분은 지금 바로 패널 토크 세션 시작하니까 앞에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종강 파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잠시만요. 패널 게스트 분이 한 분이 안 오셔서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셨군요. 네. 저 연예인 기다리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싶어하던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패널 토크 게스트분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순서대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보면 티셔츠도 다 하나로 맞췄어요. 네, 그죠? 미리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렸고요. 당황하시지 않게. 그래도 최대한 랜덤 질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중간중간 제가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요. 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보이시는 순서대로 앉아 계시고요. 네, 지금 박찬성님, 배필주님, 이동민님, 신소영님, 백지연님, 네, 지금 앉아 계시고요. 프로필 사진만 봐도 다 개성이 넘치죠. 일단 백지연님은 얼굴이 잘 안 보이고요. 동민님은 작정하고 프로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다음 소영님은 이제 귀여운 아드님, 네, 두 분과 이렇게 사진 찍으셨고요. 남편분은 사진 잘렸군요.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님 먼저, 그다음 재현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성입니다. 딱히 뭘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개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디 살고 계시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저는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는 곳은 이제 세종시고요. 이번에 휴가 내고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필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GDG 인천에서 지금 운영진을 맡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저기 쿠팡에서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티맥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 이후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DG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지현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찬성님 같은 경우는 여기 찬성님 자료를 안 보고 스터디를 하신 분이 계실까요? 일단 의도를 가장 알고 싶고요. 저는 사실 계속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배포를 하시길래 여기 뭐 해킹 코드 같은 거 넣어 놓으셨나?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었는데 정말 매 스터디마다 다 국문화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걸 준비하시게 되셨고 그 양은 또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계기는 이제 맨 처음에 머신러닝으로 제가 입문을 했는데 제가 그룹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분들이 공교롭게 또 영어를 못 하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퀵랩을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퀵랩은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도 사실은 통과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본인의 현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같이 그룹끼리 모여서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 제대로 제가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작성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때 당시 이제 슬랙 채널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유를 하시던 걸 보고 그냥 저도 그냥 그냥 올리게 된 거예요. 그냥 별다른 동기는 없었고 그냥 제 그룹원들한테 공유하는 목적으로 맨 처음에 작성을 한 거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수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57% 수료율에 찬성님이 엄청난 대주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찬성님 자료 보면 이거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맞죠? 일단은 의도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그룹원 분들만 챙기시려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했다가 우연찮게 공유를 하게 됐고 또 공유를 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좋아해 주시고 이걸로 수료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하신 일에 조금 영향이 있으신가요? 뜻깊으시고. 이제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도움이 된 부분이 되게 많고 다른 분들 사실 공유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본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실제 보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남이 보는 거다 보니까 많이 디테일하게 정리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것도 사실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된 커뮤니티 이런 형식하고 어울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교류가 있기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정말 이기적이게 시작됐지만 그 끝은 정말 창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찬성님 정말 탑스타이신 건 맞고요. 그래서 혹시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찬성님과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또 아이가 지금 어리다 보니까 육아에 또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또 스터디도 하시고 자료도 만드는데 뭐 체력 관리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잠을 주무시긴 하신 거죠? 입문반 같은 경우는 되게 작성하기가 쉬웠고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끝났고요. 근데 중급반까지도 괜찮았는데 중급반 같은 경우는 이 코세라 강의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면 가짜로 일주일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무료로 듣는 걸로 해서 스터디 재미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안에 충분히 자료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심화반을 가면서 이게 많이 좀 일정이 꼬였어요. 그게 그래서 심화반은 그 일주일 쿠폰을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3주차 자료까지는 작성이 가능했는데 그때 좀 피 터지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강의 같은 거는 화면을 안 보고 그냥 강의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 같은 걸 하는데 헬스하면서도 강의를 듣고 운전하면서도 그냥 화면을 안 보고 강의만 틀어놓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정리된 거를 뭐 노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하다 보면 구멍 난 부분이 있고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메꿔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PPT로 옮기는 그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심화반은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하고 나니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그 심화반 제가 컨텐츠 준비하면서 찬성님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하시는지 한번 볼까? 정말 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요. 많이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동 중에도 운전 중에도 하신지는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찬성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필주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주님. 네. 일단 필주님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희가 GDG 커뮤니티 인천 운영자 분이세요. 그래서 필주님께서는 그 인천 지역이 어떻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인천에서 그 오프라인을 하셨는지 온라인을 하셨는지 또 설명도 해주시면서 그 스터디가 서울과 좀 다른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GDG 인천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그 어느 이제 오프라인 아지트에 가면은 다들 모여 계세요. 네, 근데 어차피 맨날 거기 계시는데 스터디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GDG 인천 분들하고 이제 같이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미리 보고 가고 이제 그 다음에 토요일에 모여서 아 나 여기가 안 됐는데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서는 이 내용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은 이미 공부 너무 저 말고 다 잘해주셔가지고 대답을 다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그 6개월 동안 이제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DG 인천은 이제 매주 저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열려 있거든요. 이제 이 열려 있어도 이제 그래도 이제 아 저기 내가 가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당연히 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잼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공고가 나가잖아요. 스터디잼 인천으로 모집합니다라고 하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멤버를 유입하기도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아니지만 이제 수료를 하면 이제 선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초대로 또 지금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2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약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좀 첨부 정보를 좀 드리면 GDG 인천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천 분들은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이 없어도 특정 요일이 되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공지 안 했는데 그냥 모여 계세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뭔가 원대한 포부로 시작하시는 분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찬성님도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피치님도 모여 있다 보니 스터디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5회? 제가 알기로 5회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커뮤니티 내에서 필준에 대한 영향력, 좀 변화가 생긴 게 있을까요? 제 영향력이야 너무 미미해가지고요 지금. 네, 토요일에 원래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주 습관처럼 가고 있었는데 사실 5월달에 제가 클라우드 심화는 이제 그 IO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 빼먹었어요. 안 가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왜 안 오지 막 이러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다른 안 좋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네, 답변 잠시 알겠습니다. 까먹어서.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가 스터디잼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터디잼 공지만 나봐라 이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주변에 아름아름 이런 게 있다더라, 작년에 이런 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다행인 건 조금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전파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 같아요. 네, 개발자 풀이 저희가 적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또 지금 대전 지역에서도 활동해 주시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한국은 서울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아니면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편히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대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러고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민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제가 랜덤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긴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표정들이 지금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민님은 키워드가 뭐냐면 GCP 자격증이에요. 사실 동민님 제가 알기로는 스터디잼, 그룹 스터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처음 우연한 계기로 처음 1월부터 하시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격증도 지금 가장 많이 따셔서 가장 많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유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스터디잼에 참여하셔서 또 GCP 자격증까지 훨씬 훌쩍 또 넘어가셨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발표 같은 걸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거에 좀 이 GCP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유념해서 알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거랑 질문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스터디잼이라는 거를 원래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작년에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몰랐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 보면서 이제 인프라 쪽 프레임워크를 많이 손댔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쪽 기술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클라우드를 더 늦기 전에 공부를 시작은 하긴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이제 말에 내년에는 꼭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제 새해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할까, 이제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AWS, 애저, GCP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AWS인데 AWS를 먼저 해야 될까? 그러다 근데 AWS 자격증은 굉장히 흔해요. 실제로 국내 유명 그 클라우드 그 파트너사는 뭐 400 그 회사에만 400명이 넘는 분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 딴다고 해서 내가 클라우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나를 어필할 플러스 알파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내 혼자만의 공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저 같은 경우도 제 주위에 그 MS MVP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것도 예전부터 따시던 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GCP는 없었어요. 구글 클라우드는 없어서 아 이거 구글 클라우드로 해볼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후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근데 그분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작년 말에 검색을 했을 때 요거다. 요거 내가 먼저 따가지고 약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글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들이 되게 많았고 공부하면서 저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올해 한 일 중에 최근 뭐 4, 5년을 다 통틀어서 커리어를 통틀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학습 중에 가장 좋은 학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라우드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저 그룹 같은 거 가입하고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링크 같은 걸 올리셔가지고 우연히 알게 됐고 퀵랩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퀵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제 플랫폼이어서 저도 구독을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시작을 했고 저희 스터디잼 커리큘럼 자체가 GCP 자격증이랑은 이렇게 완전히 매칭이 되진 않아요. 똑같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은 있지만 완전히 매칭이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클라우드 그 자격증이 커버하지 않는 다른 부분까지 제가 이제 폭넓게 학습할 수 있고 또 그런 학습 자료들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퀵랩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퀵랩이 무료로 받은 것만 지금 올해 말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다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격증 공부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구글 클라우드가 아직까지 이제 외국에서는 뭐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타 벤더사에 비해서 그 조금 주춤한 게 사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테고 근데 내년에 구글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부 중에 나중에 듣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은 각광받을 게 뻔히 보이는 기술이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구글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 애저나 그 AWS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여러 개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명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캐치하고 사용을 할 게 뻔히 보이는 기술이고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기술인데 내가 이걸 먼저 공부한다는 메리트가 기술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따셔야 되고요. AWS 자격증 지금 하나 따면 티도 안 나거든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 따면요 티 많이 나요. 이런 데도 불러주고요. 지금 얼마 전에 구글에서 런칭한 서비스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자격자분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미니 링크드인 같은 시스템을 오픈을 했거든요. 물론 자기가 나 공개해 주세요 하고 수락을 해야지 이제 거기에 검색이 되지만 제가 그 서비스 런칭하고 둘째 날에 봤을 때 아직까지 전 세계 1900명 정도밖에 오픈하지 않았고 국내는 11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제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블루오션인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진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기술 쪽을 하시거나 클라우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하라고 권장하고 싶고 실제로 제 친구분들, 제 지인분들, 회사 동료분도 지금 같이 오셨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공부하자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네요. 정말
제가 이 동민님 메시지를 제가 하면 조금 왜곡돼서 보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구글 직원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만약 구글 직원 타이틀이 없었으면 정말 추천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기회고, 동민님 말씀하신 계기 자체도 굉장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리전이 런칭된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자격증 관련된 스터디잼도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앞으로의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도미님은? 그럼 제가 지금 현재까지 4개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지금 마지막입니다. 네. 네네 2개가 남아서요.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제가 뭐 운영 환경에서 뭔가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남은 2개는 더 취득을 할 생각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제 자격증 공부가 되게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웃라인을 잘 잡아줘요. 제가 클라우드에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서비스는 너무나 많고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웃라인을 따라서 전반적인 공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부딪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심층적인 부분들을 이제 더 익혀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특히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격증을 따면서 이런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남들에게 발표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얻는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도 되고요.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약간 멘토로 삼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한 거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GCP 자격증 관심 많으신 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바로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 이동민 치면 바로 나올 거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블로그를 계속 올려주신다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찍어주실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연락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기 알겠습니다. 켜놓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소영님. 아마 커뮤니티 스터디앤 커뮤니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소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 저희가 이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게 놓치고 있던 키워드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개발자 생태계 팀은 구글을 대변해서 지금 성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도 있겠죠. 다양성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대해 일맥상통하는 키워드를 갖고 계신 굉장히 귀중한 분을 제가 모셨고요. 먼저 지금 되게 특별하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저희 경력 단절, 지금은 고용 중단으로 바뀌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룹을 특별하게 만드신 계기가 뭐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 스터디잼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조용히 그 소개를 받아서 스터디를 진행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커뮤니티에 갔는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저희 연령대 분들은 페북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많은 분들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는 11시 이후 아니면 이제 뭐 새벽 1시 이럴 때 들어오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새벽 늦게 자기는 보고 참가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감됐습니다. 잘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보다가 이것은 그룹이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선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캐치프레이즈 같이 걸고 있는 것이 3040, 경단녀, 직장인, 육아에 지친 당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게 된 이유가 사실 3040은 다들 직장에서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 차장이든 뭐 과장이든 직함들을 가지고 계시고 스터디잼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남이 알면 질문을 하는 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나 잘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난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계급장 다 떼고 나도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철저한 익명성,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스케줄 체크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권장 일정표를 좀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수료가 되지만 맘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자율성을 좀 드리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는 결국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라서 어떤 2, 3일은 아이가 아파서 접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학회를 가서 접속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가 되면 퀴즈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수료하실 수 있는 만큼의 팁들은 서로 이렇게 약간 서로 제공하는 그룹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우선은 시험보다 중요한 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제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팁들을 알려드려도 잘 보지 않으시고 직접 다 하세요. 거의 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안정감을 드리는 거죠. 내가 몰라도 어쨌든 통과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또 얘기하자면 이게 공짜. 아이가 보통 다 있으세요, 저희 그룹은. 근데 애가 하나 생기면 별다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몇백 원, 1,000원 차이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저희는 이제 주로 가는 커피숍도 바뀌거든요. 하지만 스터디잼은 공짜.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다 이렇게 내가 그거 안 할래 하신 이유가 그거 약간 쿼터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은 이제 대학생들 이런 애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들 난 직장이 있는데 그거 배워서 직장 잡고 싶은 애들도 많을 텐데 내가 걔네를 뺏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쿼터가 없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 연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연어들한테는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운영을 했고, 아까 그 수료율 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저희 그룹 머신러닝 심화로 50% 넘었거든요. 스페셜라이제이션도 3명인가 땄어요, 저희 그룹. 그래가지고 대단하구나, 다들 대단하셨구나. 약간 저도 되게 저희 그룹 분들한테 다시 감동하게 되는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런 사연, 이야기 듣고 좀 남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모이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 신청하시는 시간대가 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다른 하나의 인생을 더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격려를 하고 싶었고, 사실은 이제 그룹 이름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성함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신수영님 그룹이 이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뭐 이런 거였나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네, 그래서 저는 강산의 팬클럽 이름 같아서 조금 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름을 뺐는데, 이 이름에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 이제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학부는 공대를 나오고 대학원부터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학부에 할매회라고 여학생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할매회라는 모임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있었고, 그 첫 모임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학부장님이 저희를 이렇게 쭉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러시더니, 내 주변에 옛날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여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들도 그렇긴 한데 여자들은 특별히 더 일을 하다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너네는 꼭 기억해라. 너네는 반드시 연어처럼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를 뒤따르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혹시 살다가 집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연어처럼 돌아와서 길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잊었는데 저는 정말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전업주부로 있을 때 다시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라고 자극하신 그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상욱 교수님이신데, 이상욱 교수님의 그 말이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을 만들면서도 실제로 저희 그룹에 지금 일을 하시다가 전업주부이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룹 이름이 다시 돌아오는 연어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연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저는 그걸 모르고, 저는 그룹장분들이 신청하신 이름을 다 보거든요.
여기 말하기 좀 창피한 그런 그룹도 되게 많습니다. 이상한 개그 포인트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서 굉장히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사실 여기 굉장히 특별한 그룹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자녀분이 이제 수족구에 걸리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 얽매여 있어요. 인생 자체가 변수가 많고. 그래서 혹시 짧게 지금 시간 관계상 그 팀원분에 대한 소개랑 뭐 그분이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면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오시려고 했던 분은 이제 다현님이신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과 동시에 웹개발 및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생활코딩 동영상 강좌를 시청했던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제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는 육아의 순간 속에서 독학을 하며 와, 인터넷 없었음 진짜 이대로 내 인생 그대로 멈춰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웹 안에서 눈을 떠 공부를 시작했는데, 더 나아가 독학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상의 스터디원들과 함께 서로를 다독이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이 되다니 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료는 못했지만 특히 스터디짐 그룹장님의 친절하고 강력한 열정에 감화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료라는 키워드랑 저희가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정말 뜻깊은 곳에 다양성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맨날 말끝마다 다양한 개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다양한 개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재현님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그 라디오 한 편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라디오에서 비디오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재현님은 좀 특이해요. 저는 작년에 제가 파일럿으로 같이 스터디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작년 3, 4월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걸 인연으로 저희 GDG 클라우드 운영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스터디잼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미리 질문 드렸던 부분이 아니에요. 네. 작년 스터디잼은 작년엔 서바이벌이었어요. 그래서 1,500명 중에 초급에서 수료 못하시면 탈락, 중급에서 수료 못하시면 탈락. 네. 그 원성 지금 그 느낌을 제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 뭐가 가장 달라졌고, 또 GDG 운영자가 되심으로써 뭐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목이 이제 슬슬 가라앉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로 위에 앉아 있게 됐어요. 근데 앞에 패널 소개되신 분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기술적으로나 어떤 여러 방면에서 다 한 가닥씩 하시는 굉장한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로 앞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일단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작년 3월 정도부터 스터디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고인물이죠. 그래서 3월 달부터 했는데, 확실히 그때는 지금 앞에 임성형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데 이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말씀이실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도 많았었고, 학습 진도를 빼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이 활발하지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이 더 좀 활발한 쪽이어서 다들 첫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스터디잼을 뭐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미팅 장소는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그 질문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구글에서 그런 미팅 장소 같은 것들은 잡아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런 밑바탕을 갖고 올해 오니까 확실히 노하우도 많이 쌓이시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응대를 해주시는 걸 보고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바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로 비유를 하자면은 초급반을 수료하지 않으면 중급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중급을 수료하지 않으면 심화로 가지를 못하고, 근데 그때는 또 그때만의 낭만이 있었죠.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또 퀘스트 깨는 기분이 드니까, 이제 전체적인 수료율은 뭐 계속 올라갈 때마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000명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점점 피라미드로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또 많은 공부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발판이 돼서 올해 또 좋은 스터디잼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탕들이 또 어떤 도움이 됐냐고 하면은 2016년 2017년쯤에 아마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 알파고 나오고 나서 접한 것 같은데요. 그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눈을 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 이거다. 이걸 해야 이제 5년은 먹고 살겠다. 해서 아마 그 분야로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도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이 더 먹어서도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한숨이 나와요. 그걸로 돌릴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손글씨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집에 이야기를 하자니 그것도 이렇게 앞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별다방도 못 가는데 어떻게 그런 컴퓨터를 사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클라우드였는데 이제 타 벤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돈을 쓰면 무조건 다 GPU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무료로 써보고 싶었고요. 이 클라우드가 저랑 잘 맞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다른 클라우드랑은 다르게 그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만 하면 그 모든 프로젝트 모든 기능들을 다 써볼 수 있는 300크레딧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신나게 GPU도 돌려보고 뭐 굉장히 신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돌려보고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을 다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 블로그 글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고 페이스북 그룹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 공식 문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요. 영어가 잘못 번역돼서 나온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 다루고 스터디잼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GDG 클라우드 기술 챕터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생태계에 기반이 된 게 이 스터디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아까 뭐 구글 코리아의 사장님이 뭐 1년에 10,000명의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를 하기도 하고 오거나이징하고 하는데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생태계가 잘 되어 있고 기본기를 다 갈고 닦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다 떼고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해커톤을 한다고 해도 클라우드 기술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오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다 끌고 가면서 24시간 내에 뭔가를 해내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1년에 10,000명씩 5년에 50,000명까지 양성을 하면은 정말 생태계에 큰 도움이 돼서 그런 분들과 함께 더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횡설수설했는데 어쨌든 스터디잼이 지금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몰랐네요. 제가 작년에 그 정도까지 잘 못했는지 몰랐는데 무대 아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성장했군요. 작년에는 그래서 계속 보는 분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대면하고 오셨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연말쯤 됐을 때는 예 오셨어요. 다들 눈에 익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낭만도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커뮤니티 형성에 나가는데 스터디잼이 일조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조금 뿌듯하네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패널 토크 게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기념품 새로 조그맣게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스터디잼 메달이에요. 여러분들 뭘 드리면 좀 완주한 느낌이 날까 해서 금메달. 금은 아닙니다. 절대 깨물어 보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금메달인데 여기 계신 5분한테 제가 대표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목에 걸어드리려 했는데 중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포장도 안 뜯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씩 받으시고 목에 직접 이 자리에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님, 일준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민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연님 고생하셨습니다. 재현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에 거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거시는지. 찬송이한테 메달이 좀 작네요. 몸을 다음 주까지 줄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패널 토크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다 저희 이야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고 저희의 스터디잼 일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해 주시고 또 많은 글들, 블로그들 후기 남겨서 여러분들을 보고 쫓을 수 있는 그런 후대 개발자 아니면 다른 개발자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5분처럼요. 일단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2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음 기술 세션 클라우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핑거푸드 드시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네트워킹 자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아 그래요?